요즘에 또 뜨거웠죠. 어제 2차 전지 간만에 분위기 좋았습니다. 아, 2차 전지 많은 분들이 아마 좀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랑 대표님이 웃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 SDI 모습인데 그 시청자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평단이 40만 원입니다. SDI. 네. 근데 이제 46만 원이니까 12% 지금 수익 중인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사실은 이거 망했으면 네. 이제 온갖 욕과 이제 비난은 저의 몫이고 시련의 고행길이 또 몫이고요. 이제. 근데 지금 이제 단기 저항이 좀 보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48만 원대 저항이 한 번 있고 올해 목표가를 보니 평균치가 55만 원에서 60만 원 증권사가 대다수가 써냈더라고요. 네. 저도 올해는 55만 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할 거다 보고 있고 이제 속도는 지금 바로 가느냐 뭐 매크로 변수 조금씩 없어지면서 가느냐 우리 네. 대표님이 또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양극재단들 지금 굉장해요. 일단 포스코 어마어마합니다. 퓨처엠 네. 좀 보시고 요즘에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대결 구도 양상인데 둘 다 괜찮습니다. 회사는 괜찮고요. 늘 말하지만 장기 투자의 관점은 문제가 없고 네. 에코프로 BM부터 좀 보면 에코프로 BM이 22만 원, 24만 원, 26만 원 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한 달 내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으신 분이 총 5명인데 다 애웠어요. 그럼 지금 26만 500원 공방정이거든요. 그럼 26만 원 마지막 변곡 안착이냐? 맞고 떨어지냐? 기술적으로는 이런 쪽이고. 그렇죠. 네. 우리 이제 뭐 기본적 분석상 콘콜 내용이라든지 에코프로의 액분이라든지 액분 전에 좀 좋고 액분 후에는 조금 살짝 쉰다. 조금 조정이 나오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인터배터리 에코프로 BM 이제 LFP 양극재 빨리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LFP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물량 공세, 저가 공세를 무시하면 안 된다. LFP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니즈가 있다 보니까 수요를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네. 이번에는 중국이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삼원계의 기술력이 너무 높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저가형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량 공세로 뿌려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죠. 이번에 인터배터리 데이 때 많은 분들이 또 가셨고 온라인으로도 봤고 뉴스를 봤는데 삼성 SDI의 그 부사장의 코멘트가 네. 부사장의 코멘트가 너무 와닿는 게 이번에 좋았던 게 뭐냐면요. 사실은 전고체가 2025년 정도에 이제 나올 이야기였고 네. 로드맵하고 타임라인을 SDI가 네. 공개했다는 것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뭐 방학 때 우리 생활계획표 쌓듯이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로드맵을 공개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SDI 지금 사장 부사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시장에 신뢰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네.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화재 문제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제가 연구를 좀 해본 거 하면 그 지금 이제 전기차 화재가 문제되는데 다결정 지금 양극재에서 단결정 네. 쪽으로 간다면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단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시제품화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배터리 안에서는 다결정입니다. 근데 이번에 어찌됐건 그 화재 문제를 전고체 로드맵과 타임라인을 제시했다는 게 가장 크고 네. 삼성 SDI가 계속적으로 캐펙스 증가를 상당히 많이 안 했었습니다. 좀 보수적이었었어요. 좀 보수적이죠. 네, 근데 지금. 이번에 굉장히 캐펙스 증가에 대해서 도드라지게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또 발표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3, 4셀 그 인터뷰 중에 삼성 SDI 부사장님이죠. 그 인터뷰를 할 때 LFP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네. 고객사의 요구가 있느냐에 대해서 그게 이제 뉴스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받아들였다는 거. 그렇죠. 제가 네. 말씀드린 3원기를 한 70%나 80% 유지하고요. 이 LFP가 오래 가진 못할 거예요. 근데 작년만 해도 이제 누가 댓글 남겨서 주셨더라고요. 아, 김윤주 전문가 그때 말 들을 걸. 그러니까 한 3, 4년은 갈 겁니다. 네. 근데 NCM이 도드라지게 다 먹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장은 자동차 재고도 쌓여 있죠. 중국산 그 물량 공세, 우리 LCD 때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하거든요. 무시할 수가 없고 요즘에 알리 테무를 보고 있으면 중국의 물량 공세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고체 그 타임라인을 이야기하면서 전고체 일단 삼성 SDI가 불을 좀 뿜었고 오늘도 지금 시세 반등이 다른 데 대비 약하지 않고요. 그렇죠. 단숨에 35만 원부터 46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대형주 치고는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네. 한 거의 20%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36만 원 목표가를 좀 드렸는데 변곡점 바로 앞에까지 드렸고 네. 변곡점을 안착하게 된다면 더 갈 수 있습니다.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로는 보이는데 변곡점 안착 여부에 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관찰을 좀 해보시고. 일단 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프리미엄이 좀 낮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죠. 네. 우리 대표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이죠. 일단 제너럴 모터스 물량 2022년도에 공장 캐파 증설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다 완공되고 물량 나갈 거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은 좋아질 거고. 쇼츠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점상 시간에. 에코프로 BM이 제가 1분기 정도의 바닥일 거다. 네.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 좋아질 일만 남아 있으니까요. 또 LFP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배터리 3사 셀에서 확실히 인식을 시켜줬다는 게 중국의 캐틀의 점유율을 가져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도 좋아지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일단 40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퓨처엠은 36만 원 안착 여부는 우리 기술적 완성도가 높으신 분들 잘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의 생각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던데 다 말씀드렸고,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PD님이 X 표시 주기 때문에 더 드릴 수는 없고, 저는 높은 확률로 네. 뚫을 공산이 높아요.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지금은 뭐 장기적으로는 저는 에코프로 BM인데 단기적으로는 퓨처엠이 좀 낫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에코프로 BM은 26만 원의 매물대가 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여기 동그라미 표시 해냈는데 이게 공매도 정진 날, 그렇죠. 대표님이랑 이야기 그때 나눴던 날 상한가 같지 않습니까? 네. 여기 매물대가 많아요. 아, 이게 아직도 지금 남아있는 물량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갭으로 그때 띄웠기 때문에 그러면 요즘 트렌드가 갭 상승 트렌드가 있어서 그렇죠. 에코프로 BM을 이제 갭으로 띄우면 제일 좋은데 변곡 돌파 딱 20만 원 갭으로 띄워가지고 28만 원 안착시켜주면 베스트죠. 최고죠. 네. 근데 너무 무겁죠.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점점 이제 좀 버거워지는 시기가 오고 있는 네, 거죠. 시가총액이 너무 세다 보니까 거래량이 적어도 500만 주는 터져야지만 될 것 같아요. 지난번 갭 상승할 때 거래량이 거의 380만 주였거든요. 그렇죠. 네.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뭐 올해 지금 한 2달 정도 같이 해가고 있는데 우선 연기금 수급과 개인 수급이 같이 이렇게 뭐 쌍끌이로 외국인이 아니고 개인과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같이 갔던 종목은 SDI가 지금 유일한 것 같고요. 네. 포스코 퓨처엠은 개인 물량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최근에 연기금 물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근데 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이거는 제가 이제 공개방송 시간에 시나리오를 올려놨거든요. 네. 개인 수급 그 유인행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단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꼭 조심하셔라.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뭐 SDI 아까 목표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SDI가 뭐 전고체뿐만이 아니고 공장 캐파 증설이라든지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이라든지 좋죠. 이런 네.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서 또 전고체 굳이 아니라도 종목들 다 가요. 그래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뭐 48만 원 단기 저항 받고 뭐 SDI가 저희가 이걸로 단타 매매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으로 꾸준하게 아마 40만 원대에 사신 분들은 55만 원까지 가면 수익이 35%예요. 네. 대형주의 특징은 뭡니까? 1,000만 원 할 거 5천만 원 할 수 있고 그렇죠. 5천 할 거 1억 할 수 있는 게 대형주의 특징이고 중소형 종목은 작은 금액으로 큰 수익률을 이제 기록해야 되는 게 중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증권에서 보니까 목표가 81만 원 선했거든요. 12개월 1년치 목표가를 준다는 것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뭐 기관 투자자분들은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우리가 그쪽에서 레포트나 이런 부분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취득하고요. 정보 분석과 방향성 결정, 투자 판단은 시청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를 다 네. 믿지 마시고 그 정보를 받아서 내가 시나리오를 짜서 분석해서 가야 된다. 늘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감정의 객관화. 시장에 우리 사정과 감정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너무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이 정도 정리하고요. 저도 뭐 55만 원, 60만 원 이 정도 언저리 동의하고요. 현대차는 60만 원 냈고 네. 지금 SDI 이제 그 밸류 체인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다 정리해드렸어요. 에코프로 BM 양극재, 하나기술, 신흥 SC, 상신 EDP, 네. 이수화학 계열. 잠깐 한번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그래도 오랜만에. 그런데 이제 그 SDI가 전고체 또 하면서 뭐 좀 나왔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슈가 나왔죠. 네. 뭐 한농화성도 있고요. 뭐 이수 스페셜 T케미칼도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스도 있고 최근에 또 시세가 분출됐던 CIS도 있는데 CIS. 밑으로 좀 봐보시죠. 이제 수혜주도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수 스페셜 T케미칼이 네. 뭐 많이들 다른 그 경제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좀 부담스러워 보이고요. 여기는 그리고 사실은 황화물계 쪽으로 봤을 때는 네. 바닥권에 있는 걸 좀 사야 된다. 네. 사실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뭐 본업에 가깝긴 합니다만은 과연 한농화성보다 더 나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고요. 이게 결국 이제 가격의 메리트인 거죠. 네. 그렇죠. 한농화성 메리트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7,000원부터 이 가격 라인의 공방을 펼치고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늘 그렇죠. 말하지만 네. 주식은 선취한 자에게 큰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네. 이렇게 대중 참가 단계에서 하시면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사람, 네. 난 손절매 칼같이 할 수 있다. 네.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또 이제 그 자회사죠. CIS 합병법인 하면서 아, CI 솔리드. 네, CI 솔리드죠. 이게 굉장히 많이 갔죠. 9,500원대부터 지금 1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시세 분출이 좋았는데 여기도 본업은 전국 공정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 쪽 이쪽이 좀 아니, 전고체 쪽이 전고체입니다. 아니라 네. 예, 전국 공정 쪽이고요. 여기 전고체죠. 네. 예, 그리고 전국 공정 중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진입 장벽이 높아요. 전국은 조립 공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점유율이 낮아요. 네. 정말 많아가지고 경쟁이 치열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전국 공정은 CIS하고 PNT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뭐 캐파가 좀 그쪽이 크죠. 네. PNT가 작년에 좀 실적이 조금 부침이 있었어요. 매출 후 인식이 좀 늦어지면서 PNT 잠깐 보시죠. 근데 올해 좋아질 거고요. PNT도 매출 후 인식 부분에 관해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는요 기업 오너가 결정하는 거고요. 매출 후 인식이 좀 딜레이되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 인식이 올해 많이 될 거다 정리를 해드리고 CIS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 인식이 많이 됐어요. 네. 공장이 아무래도 가동률이 높다 보니까 지금 이제 6공장 임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 얘기가 나오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CIS CEO께서 회장님이 나와서 인터뷰했거든요. 네. 뭐 경제방송에서 직접 갔던데 정말 구체적으로 로드맵 제시를 했어요. 우리 이제 2차 전지 장비는 전국 조립 활성화 공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턴키로 될 수 있는 데가 이 CIS밖에 없습니다. 이게 모 회사가 여러분들 아시는 SFA. 네. SFA가 이제 조립 공정하고 활성화 공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 공정 CIS 지분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네. 뒷배도 좀 단단해졌습니다. SFA가 조단위 실적이 있는 매출이 있는 회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제 튼튼한 이제 체력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요즘엔 그게 유행이에요. 초코파이하고 레고캔 바이오, 오리온하고 레고캔 바이오 했고 OCI하고 뭐 한약품 가듯이 네. 조금 더 자금력이 튼튼하고 회사가 좀 기업이 큰 뒷배를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려는 게 좀 유행이고 네. 회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좋죠. 자금력에 관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좋아지는 부분이고 삼성 SDI 이제 밸류체인 정리를 다 해드렸거든요. 지난 시간에 해드렸기 때문에 뭐 장비 하나기술, 신흥 SC, 상신 EDP, 에코프로 BM, 이소화 계열 뭐 여기다 하나 더 치면 이제 한솔케미칼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에 대장주를 하든 안 하든 대장주 흐름을 왜 봐야 되느냐? 뒷배가 삼성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여기다 네. 지금 쓰셨던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 SDI가 움직이고 나서 다른 종목들 다 올랐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과대 낙폭 구간에서는 뭐부터 늘 반등이 나온다? 대형주부터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삼성 SDI가 20% 넘게 올라오는 동안 35만 원부터 그 밑에 밸류 체인들을 좀 보게 되면 상신 EDP 15,500원에서 계속 기간 행보했는데 네. 2만 원까지 갔고요. 그렇죠? 주가 이 바닥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신흥 SC, 캡 어셈블리를 보시게 되면 신흥 SC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SDI를 보면서 SDI가 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후발 주자로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신흥 SC도 44,000원부터 52,000원까지. 그러면 캡 어셈블리의 캔 케이스 두 개 다 올라왔고 네. 이 라인에서 이제 이소화 계열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부각이 전고체 타면서 더 크게 왔던 거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제 이 삼성 SDI 밸류 체인들은 지금 주가가 상당히 쌉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죠. 네. 상신 EDP 같은 경우도 호실적 썼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 되고 신흥 SC는 대표적으로 밸류가 비싸지 않습니다. 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신흥 SC는 유동 주식수가 좀 적어서요. 주가가 쉽게 안 움직입니다. 이게 한 번 딱 튀었을 때가 지난 12월에 한 번 잠깐 이렇게 그렇- 그때 딱 떨어졌는데 그렇죠. 이때 뭐 이슈도 없고 그러니까 좀 약간 지금 보면은 거래량도 좀 의심스러운 거래량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좀 우회하시면 그런데 이제 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네. 신흥 SC가 발행 주식수가 770만 주고 유동 주식수가 340만 주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회사는 돈 많구나. 증자할 필요도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돈내산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네. 최화봉 씨가 지금 이게 보시게 되면 최화봉 씨의 12인이 지분율 53%지 않습니까? 모든 법인은 경영권이 51% 있게 되면 등기이사부터 사회이사까지 모두 다 날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분율이 경영권이 그 유지가 되려면 51% 이상 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우호 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배짱 장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유동수익수가 이제 1,000만 주에서 2,000만 주 사이가 됐을 때 퍼포먼스는 가장 좋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네. 전고체 쪽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보려면 계속적으로 전고체가 부각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인 종목으로 가실 거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한농화성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전고체의 모멘텀이 소실됐을 때 버팅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CIS는 이제 국제과제 총괄 책임자예요. 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네. 전국 공정에 지금 호실적을 썼고 올해도 호실적 쓸 거예요. 이렇게 전고체가 식었을 때 버텨줄 수 있는 조금 기업의 내용을 갖고 있느냐 네. 이것까지 내다보시는 게 해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내가 앞으로 전고체를 보고 싶으면 코스모화 황화물계인데 이거 바닥에서 계속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나쁘게 말하면 헤매고 있고 좋게 말하면 기관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과대 낙폭을 한번 28,000원까지 밀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높은 확률로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상단 돌파는 45,000원의 변곡이니까 내가 좀 가격 경쟁력에서 시간 투자를 해서 사고 싶다. 그러면 이런 쪽까지 관심을 갖는 게 좋고 직관 종목으로 퍼포먼스를 노린다. 그러면 한농화성하고 이수스페셜티 케미칼인데 지금은 이제 고수 영역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둘 중에 어느 게 낫냐? 이수가 낫냐? 한농이 낫냐? 한농화성이 좀 더 낫습니다. 뭐 상대적인 겁니다. 네, 한농화성은 마지막 한 번 시세가 좀 더 남아 있고요. 단지 25,000원은 지지돼야 된다까지 특급 서비스를 좀 해드리고 좋습니다. 다음 네.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LFP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결국은 배터리 3사 셀 업체들이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하겠다. 네. 아마 마진율이 극도로 안 좋을 거예요. 좋을 수가 없고 점유율 MS 부분도 중국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제 판단을 한 거고 그렇죠. LFP를 폄하했던 사람들도 다 돌아섰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인터 배터리 대해서 이제 사장하고 부사장이 나와서 다 이야기를 LFP를 얘기를 하니까. 예, 그렇죠?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아마 3년에서 5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할 것 같고요. 공장 완공이 26년에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 지금 에코프로 BM이 하겠다 이야기했고 네. 포스코 퓨처엠도 이야기가 나오고 LNF는 벌써 하고 있고요. 하고 있죠. 네, 네. LNF는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지금 공장도 또 짓고 있고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LFP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상승 모멘텀 동력이 없었잖아요. 모멘텀이 없었던 거죠. 전방 산업이 너무 안 좋고 리튬 가격 계속 하는데 인터 배터리 베이에서 네. 이 전고체랑 LFP를 모멘텀을 붙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 호재성 이슈가 필요했던 부분이고 네. 그 안에 얼마나 뭐 추세 반등이 있었습니까 사실 등락 과정밖에 그럼요. 네. 없었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LFP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네. 시장에 니즈가 있는데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이제 경기가 사이클을 타서 자동차가 예를 들어 안 팔려. 네. 창고에 쌓여 있어요. 그럼 밀어내기를 지금처럼 또 해야 되는데 그때 삼원계를 끼워서 밀어내겠어요? 쉽지 않죠. 삼원계에 지금 삼성 SDI 부사장이 이야기한 걸 보면 고가 차량에는 삼원계를 하고 네. 또 중가 차량에는 다른 걸 넣고 저가 차량에만 LFP를 하겠다. 네. 확실하게 그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면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3사가 결국은 고객 니즈에 맞출 때 경기가 사이클을 타다 보니 네. LFP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이제 사이클을 타서 재고가 좀 쌓이면 이런 문제가 없죠. 없죠. 네. 우리가 이미 양극재 LFP를 할 수 있고 네. 그 기술력도 쉽다고 SDI 부사장께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중국은 지금 3원기를 못 하고 있고 우리는 3원기를 하고 있는데 LFP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단지 이제 점유율 부분에 관해서는 걱정을 좀 했고요. 네. 그렇게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도 나쁠 게 없어요. 3원기는 한 70, 80 하고 네. LFP는 20, 30 하게 되면 그리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저는 상사 계열들은요 사실은 2000년대에 등한길로 좀 사라졌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2차 전지 바람 타고 많이 특히 포스코 계열 그룹주들이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도드라진 기술적으로는 지금 포스코는 인터내셔널 차트 모습인데 네. 너무 좋아요. 네. 어제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나왔고 근데 사실은 이 슈에 비해서 거래량도 좀 덜 터졌고요. 네. 이 정도 거래량 거 가지고는 다시 한번 신고가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식 자체가 이게 또 움직여줘야지 또 거래가 몰리니까요. 그렇죠. 아까 포스코 DX도 반대 의견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사실 ICT 융복합 쪽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2차 전지와는 사실 내용이 좀 무관하고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직관 요소로 보게 되면 좀 괴리감이 있죠. 네. 그러면 시장에서 투심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나 양극재단도 노리고 있고 수직 계열화 SDI 셀도 노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 도전 제조들 여기도 다 보고 있는데 예전처럼 포스코 그룹주의 수직 계열화의 어떤 뉘앙스나 기류를 타고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좀 부정의 의견이고요. 단기로 이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5만 원 정도의 하방 지지를 보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장기적인 투자 전망에 관해서는 그렇게 썩 메리트가 있진 않다. 아. 차라리 이 가격에 이걸 살 거면 네. 포스코 퓨처엠을 사겠다. 네. 저는 이런 전략이고요. 어. 그리고 아까 뭐 OLED 잠깐 또 섭섭하실까 봐 잠깐 살짝 봤는데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이제 OLED를 하실 때 OLED 어렵습니다. 디스플레이 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네. 질문을 하시던데 마스크 연관 장비를 하실 건지 글라스 네. 장비를 하실 건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슨 종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방 산업이 이제 하반기 때 좀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네. 아이폰 쪽이나 OLED 쪽, 디스플레이 쪽 특히 살아난다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네. 주도력을 보유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고 지금은 2차 전지도 보십시오. 우리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터배터리 데이가 없었으면 주가 못 갔을 거예요. 오히려 너무 잠잠해서 또 이게 또 묻혔을 수 있죠. 네. 이게 인터배터리 데이가 모멘텀을 만들어준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시장에 신뢰되어 있는 모멘텀, 인플루언서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네. 전문가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런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리스펙하지만 늘 틀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삼성 SDI 부사장이 나와서 직접 이야기하고 SK 이노베이션, SK 온 사장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LG 엔솔 사장이 나와서 신뢰도가 다르거든요. 아, 저희가 정치는 안 믿지만 그래도 여기 기업에서 오신 분들 말씀을 한번 그렇죠. 듣고 응원을 해야 또 기업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사업을 만들죠. 그 회사의 CEO의 말을 안 믿으면 그러면 뭘 답이 보고 없지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 네. 저희도 난감합니다. 그런 그 로드맵과 타임라인의 어떤 모멘텀, 신뢰도 향상이 컸던 것 같고요. 네. 올해는 상단은 막힌다 보여주고요. 네. 우리 대표님하고 저를 좀 포장해야 되니까 춤은 못 춰드리고 네. 장기적으로 가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결정하십시오. 장기 투자할 건지 단기 투자할 건지.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린데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극단적인 극단적인 그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 아, 이게 조금 편향된 그리고 조금 성향의 감정을 계속 대입시켰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출발을 어떻게 하냐면 네. 규모의 성장을 해가는 섹터지 않습니까? 믿어 그렇죠. 의심치 그렇죠. 마십시오. 네. 성장성을 절대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주가는 쉬어야지만 더 높이 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다 2차 전지에 관해서 어느 전문가든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좋다고 얘기하죠. 네. 그냥 경고, 우려, 어떤 다른 생각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비교하고 내가 확신이 조금 더 들면 매수를 할 때 시장은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늘 저랑 대표님 틀릴 수 있다는 거 전제 조건을 깔고. 항상 동의합니다. 저는 네. 장기 투자하게 되면요 더 높은 구간으로 간다고 봐요. 이 에코프로비엠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주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거 엄청 상상 높은 데가 못하죠. 있죠.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속도를 대입하고 빨리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대장주 흐름을 왜 봐야 된다? SDI가 움직이니까 그 밑에 밸류 체인들이 다 갔고 그렇죠. 시장이 훈풍이 불어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대장주의 밸류를 넘어간다는 게 시장에서는 그게 탐탁치는 않아요. 이게 그렇게 썩 매력은 없죠. 네. 어찌됐건 기업은 원 티어가 있고 또 세컨드 티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쩔 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 상단은 다 제한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에코프로 BM은 제가 봤을 때 많이 뻗어주면 30만 원에서 한 32만 원 정도 보여지고요. 올해 네. 상단은.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상승 동력이 20%에서 30% 남았어요. 지금 위에서 좀 물리신 분들은 뭘 고민해야 되냐? 밑에서 선 사람들은 수익 나는데 좀 더 좋게 여기지 이게 아니고 그렇죠. 이 종목에 관해서 자신감을 갖고 어느 라인에서 어떤 경제 사이클에서 추가 매수를 할까? 이게 결국 전쟁하는 거랑 똑같아요. 점상 네. 시간에 그런 걸 얻어가야죠. 아마 피디님이 곧 준비할 거예요. 그런 코너도. 그건 제 역할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인 주시면 그런 걸 중요하고 피디님 지금 야근하시는 소리 지금 한참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도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6만 원을 안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가는 높은 확률로 40만 원으로 뻗을 겁니다. 네. 40만 원으로 뻗을 수 있는 전방 산업이나 기본적 분석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고요. 네. 제너럴 모터스 물량이 이거 하나고 네. 그다음에 응급제 이슈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실리콘 응급제가 아니고 흑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IRA 법안 수혜도 없어요. 네. 비중 줄여야 됩니다. 중국 비중을. 근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단지 이 주봉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때가 언제냐면 그 공매도 정지될 때 그때 거래량이 한 600만 주 정도 주봉으로 붙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33만 6천 원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저기까지 도달하려면
요번에 거래량을 한번 터치면서 밀어주면 네. 저희까지 단숨에 갑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장기 투자자들은 계속 추가 매수하면서 그렇죠. 불타기 물타기 해가면서 가는 거고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안착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사람에 따라서 보는 뷰는 틀려요. 네, 근데 그렇죠. 저는 네. 높은 확률로 넘어갈 공산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기술적인 이유에 관해서도 지난번 공매도 정지가 됐을 때 거래량이 600만 정도 터졌기 때문에 네. 저 지점을 보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고 갈 때도 여러분들 한번 주고 가요. 주고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조심해야 돼요. 문턱이 또 이제 단기 한번- 투자분들 한번 네. 주고 가니까 줬어요. 그럼 치고 빠져야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물렸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네. 문턱에 굳이 발이 걸릴 필요는 없거든요. 네. 정말 무서운 이야기 또 충원을 위해서 하나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월에 공매도 정치인들을 믿지 마십시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보니까 오늘 저기 증시 일정에 보니까 지금 금감원에서 이 공매도 관련 이제 지금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련 토론회를 지금 한다고 하네요. 이번 금감원장님이 또 이렇게 좀 참석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불법적인 공매도는 빨리 청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는 너무 후행적이고 너무 후진적인 시스템이고 그렇죠. 이런 현상들을 좀 빨리 막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6월달에 이제 제가 가장 걱정해보는 하는 부분은 정치인들을 믿지 말라는 게 제도 개선을 정말 완벽하게 해가지고 법률안을 정비해서 뭐 공매도의 기간이라든지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발표해주 그런 걸 발표 안 하면 이 2차전지 소재단에 쌓여있는 공매도 물량이 1조가 넘는단 말이에요. 네. 줄어든 종목도 있고 늘어나는 종목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쉽게 확인되는 부분이니까 이거 제도 개선 안 되면 물량 쏟아지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문턱에 가서 뭐 문턱 지점이 이제 기술적으로 뭐 1, 2만 원 차이 나는 거는 여러분들 유연성 발휘하시고 그래서 단기 투자는 치고 빠지는 거 장기는 다시 한번 밀리면 그때 또 추가 매수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답은 나와 있어요. 6월 달에 한번 하시면 되고요. 시장 보면서. 네. 미 대선 때 트럼프가 됐으면 그때 한번 하시면 되고 그렇죠.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단기로 충분히 내가 어디로 투자분들의 체력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더 구체적인 자료는 이제 뭐 저는 이런 거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또 많은 분들 우리의 실시간 이런 접속사의 크기가 파이가 커지면 계속 피디님 하라고 사인 주자면 커지면 더 구체적인 게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